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한 우리 장이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바로 짚어봅니다. 문 기자, 오늘 강보합으로 끝이 났죠? 네, 맞습니다. 주체별 수급을 먼저 살펴보자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 자금만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은 21억 원, 기관은 459억 원, 개인은 반면 474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주목해야 되는 건 이번 달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한 와중에 이 순매수 한 날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이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당장 오늘 밤에 이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이러한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뜻밖에도 우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0.3%보다 훨씬 높은 0.7%를 나타냈는데요. 예. 실적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이 내용을 뜯어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가 3%, 1.1%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수출 부분인데요. 수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3.1%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3.6% 상승했는데 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 역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수출이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증권업계는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나 또 주가 침체는 당연한 결과다,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문 기자가 들고 온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다룰 섹터는 증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증권주입니다. 예. 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증권주의 시세 평균을 나타낸 KRX 증권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KRX 증권 지수를 봤더니 지난해 847.48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벌써 600.68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무려 16.5%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별로 좀 살펴봤더니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하나투자증권이 48.4%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또 삼성증권, 여타 증권사들도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종이 요즘 별로 기대될 일이 없긴 좀 하죠.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활기를 잃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 이러한 이유로 증권사들이 이전과 같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투심 또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권주의 실적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7월 현재 일평균 거래 대금은 14조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는 무려 33조 원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20조 원이 무너졌고요. 지난 분기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3분기 또한 지금 7월 14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또한 좋지 않은 이 실적 거래대금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잠재적인 투자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 역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올해 1월 28일 70.3조였는데요. 이게 LG엔솔 상장에 따라서 이 많은 증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70조 원이 무너졌고요. 2월, 3월 지나서 5월에는 60조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현재 55조 2천억 원 가량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증시 환경은 결국 증권사의 실적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 거래 부진과 운용 손실을 만회하면서 증권 업황을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도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3분기 업황을 가능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 3곳과 상장 대형사인 NH투자증권 등 4곳입니다. NH투자증권은 채권 운용에서 1,000억 원대 손실을 냈는데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등을 주관해 받은 투자은행 수수료 2,370억 원으로 이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우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하락하던 주가도 이달에만 5% 넘게 반등했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엔 신한금융투자가 고액 자산관리로 846억 원, KB증권은 공격적인 기업 공개와 인수금융 수수료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브로커리지 부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IB 쪽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선전을 하고 WM 부분에서 선전을 한 증권사들의 실적은 그 부분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들 역시 거래 수수료 감소와 채권 운용 손실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주요 증권사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마이너스 47%,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50.8%로 시장 눈높이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2분기가 업황 악화의 저점으로 3분기 채권 운용 환경이 나아지고 증권사들이 방어적인 운용에 집중해 부실 우려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1분기에만 86bp, 2분기 89bp 등 가파른 속도로 뛰던 폭이 줄면서 증권사들의 이자 비용 증가와 수익 악화도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투자은행, 부동산 PF, 자기자본 운용에 뛰어들면서 무리한 위험 투자로 부실 위험을 키우는 점은 부담입니다. 증시 거래대금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막바지 금리 인상이 예정된 3분기 긴축 강도에 따라 증권업계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증권주를 살펴봤고 다음으로 다룰 섹터는 어디입니까? 최근에 빠르게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추린 지수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1548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7월 26일 현재 1667선까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달에만 월초 대비해서 7.7%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해당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요. 삼성전자는 9.8%, SK하이닉스는 14.9% 상승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업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달 최대 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최대 13% 하락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더해 3분기 디램 가격 역시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재고 고점이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이런 전망을 KB에서 내놨던데 이런데도 요 며칠 주가는 왜 계속 좋은 걸까요?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 좀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부족한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생산 설비 투자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는 계획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SK하이닉스 등 여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